그 지금 TV 토론 방식은 어떨까요? 보니까 약간 좀 긴장감이랄까 그런 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 그다음에 형식, 주제 이걸 딱 짜여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물론 주관하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좀 저는 1대1이든 뭐 또 양자 토론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단순히 말 실수 이런 거 가지고 뭐 트집 잡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언론사가 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그리고 이것도 좀 필요해 보여요. CNN 같은 경우에 TV 토론하면은 팩트 체크 팀이 딱 밑에 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후보들이 무슨 뭐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이야기하면 즉각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몇몇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가 80이냐 90이냐 뭐 얘기하는 부분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체크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뭐 조간이 이제 뭐 어제 토론회 분석한다 해가지고 팩트 체크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미 시효도 늦을 뿐더러 사실 유권자들은 즉시 그날 화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 되거나 소명이 돼야 그것이 진실로 판단되는데 그 주한미군 사령관 얘기도 그렇잖아요. 뭐 그게 했니 안 했니 가지고 공방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자막이 띄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스티브 채피라는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TV 토론이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을 얘기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주요 후보 중 한 명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두 번째가 부동층이 많아야 되고, 세 번째가 선거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고, 네 번째가 정당 충성도가 약한 선거면은 TV 토론이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고 관심이 높다. 후보의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39% 찍은 것도 15대 이후 최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스티브 채피 교수가 말한 네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TV 토론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또 하나는 방식도 아까 팩트체크 플러스 그다음에 주도권 토론이 좀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갖는 주도권 토론에 대한 반박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열정 혹은 가고 있는 지식 총합 이런 것들이 좀 유권자들이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 좀 개선이 채핀가 그 교수가 말한 거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주요 후보 중 한 명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그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인이거나 혹은 이제 말하자면 정보가 유권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많이 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인문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다 부합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오히려 약점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TV 토론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이게 표의 이동을 가져올 것 같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정당 충성도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 진영 논리라는 게 굉장히 강한 선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 그걸 제외한 이 중간에 부동층이라는 게 이렇게 크지 않고, 물론 아직 지지 후보를 확고하게 결정하지 못한 그런 유권자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게 이제 크로스 보팅을 교차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TV 토론의 형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식견과 전망이라는 게 칸막이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요 시간에는 요 주제만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게 그다지 사실은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도 TV 토론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총량을 주고 그 시간 총량 내에서 후보들이 자유롭게 주도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유권자들의 관심도도 충족시킬 수 있고 공감합니다. 국정 운영에 칸막이가 없다는 말씀도. 그런데 왜 주제를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뭐 진흙밭 무슨 싸움 될까봐 그런 거겠죠. 대장동만 얘기할까봐 서로 그렇게 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시간을 뭐 24시간, 48시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시간이 2시간 아니면 3시간인데 2시간 아니면 3시간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칸막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깊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 이 사람의 용기. 그러니까 솔직히 말 잘하는 걸로 한다면 제가 이게 이런저런 방송국을 다니면서 뭐 이렇게 토론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령 정치에 대한 아주 깊은 전문적인 식견이 서울대학교 교수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보면. 근데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도 방송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멍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보면.
그러면 일단 이게 지도자를 뽑는데 지식의 식견만 가지고 뽑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방송사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첫째는 지식의 식견이잖아요. 보면 지식의 식견도 100만큼 있는데 말은 10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는 게 50인데 70% 느껴질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령 저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이게 이 짧은 아무리 길어봐야 토론이 뭐 서너 시간 이상 갈 수는 없을 터인데 그거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정치가의 덕목이죠. 그렇죠. 또 대통령 네. 사실 미국도 보면은 케네디도 그렇고 레이건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네. 전달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네, 덕목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가 네.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네, 그 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인품이 어떤지 표현하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말 잘한다기보다는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전문적인 얘기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국민들과 진지하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보고 있다고 보고요. 앞서 TV 토론이 물론 지지율에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030 이른바 스윙 보터층이라고 하는 층에서는 여전히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여론이 50% 이상이에요. 결국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은 기간 토론을 통해서라도 결국 변별력이 거기서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뭐 유권자 2030에 더 와닿는 공약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 예. 결국은 TV 토론이 여전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소위 이른바 중도층, 스윙 보터층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도 더 준비해서 토론에 좀 더 열심히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21일 토론 한다고 그러니까 11일. 11일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고요.